이번 주에는 서비스 산업 개론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차로는 첫 번째 서비스업의 전통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두 번째는 서비스 경제 시대와 서비스 패러독스에 대해서 학습하고, 3절에서는 유형별 서비스에 대한 이해, 4절에서는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 순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서비스업의 전통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제조업과 같이 원재료를 변화시켜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파는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이 아니라 사람과 제품 또는 정보를 변화하는 활동을 통해서 부가가치, added value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서비스의 기본적인 특징을 봐야 되는데,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형성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 과정에 고객이 존재하거나 참여해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은 소유에게 영향을 미치며 종업원이 서비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개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집중화보다는 분권화를 되게 하는 경향이 많고, 서비스는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서비스의 기본적인 특징 두 번째는 이질성입니다. 서비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특허를 낼 수 없고요. 대부분 서비스는 전시하고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세 번째 서비스의 기본적인 특징은 비분리성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가 어려운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서비스는 교환, 반품, 환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기본적인 특징 네 번째는 소멸성입니다. 서비스 제공과 고객 만족은 종업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공된 서비스가 계획된 것과 일치하는지를 확신하기가 어려운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거 이해도 우리가 서비스 운영상의 어떤 서비스의 특성을 보면 비저장성, 일회성, 현장 구매성, 노출 가능성, 사용권성, 인식의 곤란성, 연속성, 유통의 불가성, 대량 생산, 판매의 곤란성, 입지 의존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객 관계상에서 서비스의 특성을 보면 첫 번째가 가치 판단의 어떤 차이성이 있고, 내용의 이질성, 표출의 다양성, 행위의 절차성, 선택의 가변성, 수요의 불규칙성, 가격의 탄력성, 수급의 협동성, 필요의 무한성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비스 특성으로 부수적인 특성이라고 하면 일련의 행위 또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고객과 제공자와의 상호작용, 인적 자원이 집약적이라는 점, 생산이 불확실하다는 점, 즉각적인 품질 평가가 어려운 점,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에 민감하다는 특징을 갖겠습니다. 필립 커틀러라고 하는 마케팅의 대가는 서비스 마케팅의 삼각형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마케팅과 관련해서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종업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고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과 종업원 사이에서는 문화라고 하는 컬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우리가 전념하는 커미트먼트나 인적 자원이나 또는 종업원들의 로열티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인터널 마케팅, 우리가 고객을 만족을 시키려고 하면 내부 구성원들의 만족을 통해서 외부 고객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인터널 마케팅, 내부 마케팅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종업원과 고객과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게 인터랙티브 마케팅, 상호작용 마케팅이 중요한 의미를 갖겠습니다. 따라서 종업원과 고객 사이에는 서비스라고 하는 고객 만족이라는 행위나 또는 서비스의 품질이 상당히 중요한 관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과 고객 사이에서는 external 마케팅, 외부 어떤 마케팅이 중요한 포커스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프라미스, 약속을 갖다가 세팅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등장한 브랜드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많이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이거와 관련해서 STP, 우리가 이미 뭐 마케팅에서 여러 번 STP에 대한 공부를 해왔겠죠.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4P, 마케팅 4P 우리가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브랜드 아이덴티,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브랜드와 관련해서 항상 등장하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필립 카틀러의 서비스 마케팅 앞에서 설명한 내용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내부적 마케팅, 즉 내부 마케팅을 것은 기업과 종업원 간에 이루어지는 마케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부 마케팅은 외부 마케팅보다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될 문제고,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서 직원을 어떻게 잘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이 직원들에게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이 바로 내부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외부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 고객 간에 이루어지는 마케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에서도 CEO들은 고객을 조사하고 고객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약속하게 됩니다. 인터랙티브 마케팅, 상호작용 마케팅은 종업원과 고객 간에 이루어지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고객 접점 마케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기업의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고객과 접촉하면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즉 고객과 약속을 전달하고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서비스가 단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서비스 패키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재화 및 정보와 함께 결합되어서 제공되는 상품의 덩어리, 묶음, 번들을 우리가 서비스 패키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비스 패키지를 구성하는 요소는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명시적 서비스, 묵시적 서비스, 그 다음에 정보, 지원 설비, 보조용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명시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고객이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서비스 부문으로 서비스의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게 됩니다. 묵시적인 서비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묵시적인 서비스는 애관 혹은 감정 등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느끼는 서비스 부분이나 서비스의 애관적인 특색을 갖게 됩니다. 정보는 아는 것처럼 우리가 효율적이고도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일컫습니다. 지원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리적인 시설이나 설비를 말하는 것이고, 보조용품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이 추가적으로 구매하거나 제공받는 물품을 일컫습니다. 2절로 들어가서 서비스 경제 시대와 서비스 패러독스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경제 시대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 고용 인구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시대가 바로 서비스 경제 시대라고 우리가 정의하게 됩니다. 또 서비스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죠. 역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서비스 경제가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또 기술이 발달로 우리가 제공되는 서비스 양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품질은 하락하는 현상. 과거보다 서비스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은, 또 고객들은 서비스의 품질을 갖다가 좋게 느끼지 않는 현상, 그게 바로 서비스 패러독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은 고객들이 기대 수준,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고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의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 패러독스가 발생하는 원인을 기대 측면에서 보면 고객의 기대 수준, expectation 레벨이 점점 높아진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경쟁적인 서비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의 기능적 요소 면에서 차별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능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하고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게 됩니다. 성과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 패러독스 때문에 서비스의 기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패러독스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가 획일화되거나 점점 기술이 복잡화되거나 일선 직원의 확보가 어려운 악순환 문제라든가 또는 서비스에서 인간성의 상실, 이런 측면이 결국은 서비스 패러독스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패러독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고객의 기대 수준을 파악해서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과대 포장은 고객이 잘못된 기대를 형성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므로 가능한 가치에 대한 어떤 만큼은 약속을 제대로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SST를 도입할 때 고객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고객에게 자동화와 기계화에 대한 적절한 학습을 제공해야 하고요. 다섯 번째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서비스 제공 과정의 기능적인 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능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비스 패러독스 해결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재인식과 관련해서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의 S는 sincerity, speed, smile과 관련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는 성의를 통해서 신속하고 미소가 함께 따라야겠습니다. 성의 있는 신속하게 제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소가 좋은 서비스를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에너지와 관련되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는 활기찬 힘이 넘쳐야 합니다. 서비스 종업원이 활기가 없으면 서비스를 받으러 가서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따라서 종업원의 활기찬 표정과 태도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접촉에서 활기를 띠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활기찬 대응이 고객의 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의 R, revolutionary, 혁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서비스는 혁신적이고 신선해야 된다, 새로워야 된다는 얘기죠. 천편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탈피해서 언제나 조금씩 신선하고 혁신적인 요소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서비스의 V, value는 서비스는 한쪽에게는 가치가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impressive입니다. 고객에게 기쁨과 감동을 제공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서비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은 기계적인 대응이 아니라 공감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C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서비스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서비스에서는 고객과 종업원, 상호가 서로 정보, 의지, 태도를 교환할 수 있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비스의 마지막 E는 엔터테인먼트의 E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고객을 환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에서는 진심 어린 환대가 필요하고 고객에 대한 가식적인 표현이 아닌 진심이 전해질 수 있는 환대가 필요하겠습니다. 제3절은 유형별 서비스에 대한 이해입니다. 서비스 유형이 분류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형별 서비스 경영의 방법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하고 세 번째는 서비스 개선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러블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비스를 분류한 바 있습니다. 서비스의 행위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요. 고객과의 관계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고 서비스 전달에서의 고객화와 재량의 정도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서비스의 수요의 특성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전달의 방법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호르비츠라고 하는 사람은 서비스를 어떻게 분류했느냐? 일반화된 서비스, 안정된 서비스, 개인화된 서비스, 사려 깊은 서비스라고 분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일반화된 서비스는 상호작용이 매우 피상적이고 기능적인 겁니다. 직원은 고객에 대한 사전 지식이 깊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서비스 생산의 행위가 표준화되어 있음으로써 매뉴얼이 잘 정비되고 명확한 것이 필요합니다. 안정된 서비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직원의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화된 서비스는 직원과의 접점 거리가 짧거나 거리 빈도가 낮은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사려 깊은 서비스는 직원들은 고객과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 고객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화 능력이 필요합니다.
호르비츠의 서비스 분류를 보면 접점의 빈도와 지속시간이 낮으냐 높으냐, 그리고 상호작용의 빈도가 낮으냐 높으냐에 따라서 접점의 빈도와 지속시간이 낮고 상호작용의 밀도가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일반화된 서비스고 패스트푸드나 택배 서비스가 해당이 됩니다. 접점 빈도와 지속시간이 높고 또 상호작용의 밀도가 높은 경우는 사려 깊은 서비스로 법률 서비스나 컨설팅 서비스나 전문교육 서비스가 해당이 됩니다. 서비스 유형별 분류 매트릭스 작성 및 활용과 관련해서 고객의 참여, 수요관리의 중요성, 정보기술의 활용, 부가 서비스 영역의 증가, 고객 접촉들에서 접점 관리와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 참여도가 낮으냐, 중간이냐, 높으냐, 그리고 서비스 종류, 그리고 특징, 서비스 제공 조건, 사례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 프로세스별 서비스의 분류에는 거래 전 서비스, 현장 서비스, 거래 후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고객에게 사전에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등 거래 전 준비 단계를 거래 전 서비스라고 합니다. 현장 서비스는 서비스가 고객에게 직접 제공되고 있는 단계로서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이 가장 크게 발휘되는 단계가 바로 현장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거래 후 서비스는 현장에서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 지속되는 것으로 충성 고객 확보 등을 위해 거래 후 서비스도 중요하게 됩니다. 4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말 경영학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죠. 한마디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과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어떤 시장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팔아서 어떻게 수익을 내겠다 하는 게 바로 한마디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근데 제품을 빼고 서비스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가 바로 4절에 대한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고객과 사이에서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고객의 경험을 확장하면서도 사이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기여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추구하는 모델을 우리는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집중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고객 상호작용과 서비스 수준의 관계입니다. 즉 사회 기술적 네트워크, 부서 간의 협력, 조직 간의 협력이 바로 중요한 관계입니다. 사고방식은 기업의 서비스 혁신의 주요 동인으로 학습, 가치, 정서, 인식에 대한 이해, 합리적이면서도 정서를 이해하는 사고, 방식과 계획 방법의 활용을 얘기합니다. 제공물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서비스 콘텐츠가 어떻게 가치 제공을 하며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원은 서비스 생산과 전달 시스템의 역량과 자산, 프로세스, 지식, 기술과 조직에 대한 얘기고요. 수익 모델은 가격관리, 수익관리, 서비스 묶음을 포함한 가치 산출의 요소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성과 평가입니다. 첫 번째가 고객의 요구에 기반한 성과 기반의 가치입니다.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성과를 중심으로 서비스와 해결안을 제공해야 하고 현존하는 서비스를 더 정교하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가치 전달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보다 높은 가치 제공을 위해서는 서비스 생태 환경에서 다양하고 많은 수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더 높은 수준의 전문 기술이 요구됩니다. 기업은 이러한 협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효과적인 가치 전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의 전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약속한 서비스 성과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위험에 대해서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의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경제 환경에서 기업이 생존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업을 버리고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영의 패러다임을 서비스 경영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고객 베니핏, 고객 혜택을 중심으로 융합 상품에 대한 생산도 고려해야 합니다.
고객 혜택을 중심으로 한 융합 상품의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즉 융합 상품 생산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제품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이 원하는 수익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원하는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융합을 통해서 고객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혁신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하나의 제품을 제공하거나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상품 개발이 기업 중심에서 고객 혜택 중심으로 전환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융합 상품의 개발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품과 제품의 융합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프린트 복합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서비스화하는 렌털 사업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서비스와 서비스의 융합은 의료 관광이나 실버타운이나 복합문화 공간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현상은 제품 중심의 관점에서 아이팟과 아이튠스 서비스의 중심이 라이브 공연이나 또는 강연 내용 또는 CD 제작을 판매하는 것이 바로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입니다. 그래서 융합 상품 개발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SMAT C 모듈 1절을 모두 마치도록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